김호중 클래식 오페라 100% 즐기기 인생의 페이소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 현직 교수의 완벽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눈물을 흘리며 웃는 얼굴로 남자를 속이는 여자의 마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여자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 마음 어디에 둘 곳을 모르며 항상 들뜬 어리석은 여자여. 달콤한 사랑의 재미도 모르며 밤이나 낮이나 꿈속을 헤맨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여자의 마음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아, 변합니다. 필립의 감성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립의 클래식 인문학 산책 김호중 클래식 오페라 100% 즐기기 진행자 필립 황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낭독해드린 노래 가사 잘 들어보셨나요? 김호중 클래식 앨범 네 번째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이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테너 김호중 씨의 클래식 앨범 그 가운데 다양한 오페라 아리아들과 가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노래만 들어도 호중 씨의 감미로운 감성에 흠뻑 취해 우리는 때로는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현직 교수로서, 오페라 가수로서, 클래식 인문학 강연자로서 또는 호중 씨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김호중 씨의 클래식을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100% 즐길 수 있는 방송을 호중 씨가 뉴욕 카네기홀을 입성할 그날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김호중 클래식 오페라 100% 즐기기 그 첫 번째 시간 김호중 클래식 앨범 네 번째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잔인한 시대 책임의 외면이 불러온 비극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입니다. 김호중 씨의 클래식 앨범의 유일한 베르디 오페라 아리아 라돈나의 모빌레 그 노래 그 오페라를 만든 베르디는 과연 누구일까요? 학생들에게 오페라 강의를 하면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바로 베르디였습니다. 베르디는 이태리가 낳은 오페라 작곡가이면서 이 벨칸토 시대와 이 사실주의 오페라의 간극을 메워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이 성향 또는 예술성 따위로는 측량 못할 많은 부분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음악적 실력이야 그렇다 치고 어떤 감흥을 폭풍우처럼 폭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령 무당 등이 그런 것처럼 이 신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술적으로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독특한 일면은 베르디의 신비이면서도 동시에 베르디를 말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페라들은 대체로 이 베르디 이후에 이 소위 터진 작품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페라 중에서도 베르디의 리골레토 이후의 아류 그리고 그 이전의 작품들로 대분된다는 것이죠. 오페라가 오늘날의 뮤지컬처럼 히트 상품으로서 공연 예술의 소위 돈줄이 되어온 것도 어쩌면 베르디의 오페라가 그 시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페라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은 둘째 치더라도 오페라를 보는 그 맛, 왜 사람들이 오페라를 좋아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한 작품, 리골레토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만큼 리골레토만큼 오페라의 대명사적인 작품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김호중 씨의 클래식 앨범 그 가운데 네 번째 트랙에 수록되어 있는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은 비베르디의 업적을 승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흔히 대박난 작품을 가리켜 히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언제부터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참으로 적절한 비유였다는 생각은 듭니다. 히트야말로 공을 갖다 맞추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히트로 인해서 스탠드에서 열광하는 팬들의 모습이 함께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공이 그라운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 너머로까지 홈런이 되었을 경우 이때는 관객의 흥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으로 인하여 경기의 흐름까지 바뀌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홈런이 주는 통쾌감은 히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김호중 씨의 클래식 앨범이 이러한 히트, 홈런의 통쾌감을 아리스와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나 하는 견해입니다. 즉 예술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인간 승리라고나 할까요? 김호중 씨의 선한 영향력이 주는 놀라운 힘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 만약 당신은 왜 오페라를 좋아하느냐 하고 질문해 온다면 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베르디의 오페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인생의 페이소스, 삶의 펀치에 터지는 한 방의 진한 맛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호중 씨의 노래가 그러하듯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오페라라고 하는 장르적 한계를 감안하면 한 방이란 결코 아무 데서나 그리고 누구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바그너와 쌍벽을 이루며 극과 음악이 조화된 탁월한 작품들을 내놓았던 베르디였지만 작품성만 인정받았을 뿐 한 방을 날려줄 그렇다 할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극장 측에서 봤을 때 베르디의 문제점은 능력 부족보다는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의 결여였습니다. 1851년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순간에 홈런이 터진 해였습니다. 내용은 꼽추 리골레토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스파라푸칠레라는 청부살인업자, 망나니이자 바람둥이였던 만토바 공작, 그 공작을 사랑하는 꼽추에 숨겨둔 딸 질다. 이런 비극적인 인간 군상들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단막극을 연출합니다. 내용은 좀 막장이었지만 극 음악이 탁월합니다. 아리아도 아름답고 특히나 호중 씨가 부른 라돈나의 모빌레 여자의 마음은 이 오페라의 최고의 아리아죠. 무엇보다 그걸 이끄는 음악적 효과가 절묘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르디는 이 리골레토에서 위대한 테너 김호중 씨가 부른 여자의 마음과 같은 아리아를 덧입혀 하나의 살아있는 예술을 창조해냈는데요. 이것은 베르디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빅토르 위고의 극과
그리고 신의 장난이 살짝 뭉게구름을 피운 우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성공을 예감하며 득이만연해하던 베르디에게 뜻밖의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원작자였던 빅토르 위고가 자신의 원작을 살짝 비틀어 놓은 이 작품이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아 제작진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리골레토를 본 위고는 자신이 왜 이 같은 작품에 그토록 처절한 반대를 표명했을까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페라에 빠져든 나머지 자신의 작품도 4명이 노래할 수 있는 리골레토의 사주창과 같았더라면 하면서 감동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반대하던 적조차 감동시킨 리골레토는 그 후 새 역사를 쓰는 홈런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베르디의 작품을 구분할 때는 이 리골레토 이후, 리골레토 이전이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라트라비아타, 추니, 일도레 바토레, 가면무도회, 아이다, 오텔로 이런 작품은 모두 리골레토 이후에 나온 베르디의 연타석 히트 작품들이었습니다. 마치 김호중 씨의 클래식 앨범처럼 말이죠. 잔인한 시대 책임의 외면이 불러온 비극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김호중 클래식 오페라 100% 즐기기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 현직 교수의 완벽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